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30일 미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말이면 기다려지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김인중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인상으로 미준 채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워낙 훈남이셔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면은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맞아. 그 저번에 저희가 사담을 하다가 저희가 동갑인 걸 알았잖아요. 그, 네.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네.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동갑인데 이렇게 외모는 차이가 많이 나. 저는 뭐, 그냥 제가 머리 한 색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뭐, 네. 나도 그냥, 염색을 해야 되나 한 5살은 내가 음, 많아 보이는데 예. 염색을 하시면 아마 저랑 비슷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음, 어, 네. 오늘 우리가 초이스 스탁하고 미주원이 밀고 있는 시킹 알파의 추천 주식을 가지고 또 수익률 배틀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또 한 달 만에 이제 모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다른 코너로 등장하셨지만 그동안에 초이스 스탁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기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발전을 또 눈부신 발전을 한 달 동안 만들어내셨는지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자, 에어팟을 지금 쓰고 있는데, 다음에는 조금은 소리가 좋은 마이크를 잘 준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소리가 조금 바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서비스 개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매매 신호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됐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매매 신호가 프리마켓에 대한 시세 정보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다 돌려서 저녁에 7시 반에 매매 신호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하는 이런 종목들이 좀 애매한 어떤 신호들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사자고 매수 신호가 시스템적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실적도 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됐지만 개장 전에 뭐 급락하는 실적들이 나와서 주가가 한 2, 30% 빠졌다. 예, 그럼 사실 사람들은 개장 전이니까 안 사면 되는데 예, 시스템은 이제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떡하니 매수 냈다가 다음날 뭐 20% 손절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나오면서 수익률을 낮게 만드는 이런 이제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이제 프리마켓 쪽 시세 쪽 그 애프터마켓도 다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그걸 구축해서 그런 급락 급등을 개장 전에 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기존의 매매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잡단 이제 그걸 작동하지 않게끔 온오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마 매매 신호 정확도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수익률 개선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예, 번째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조금 한번 좀 공유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요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요 마켓스코어라고 이거 개발해서 그때 보여드렸는데 이미 이제 71점이 됐어요. 그래서 과욕 단계가 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이제 탐욕 단계가 오고 제가 탐욕 단계가 오면 저희 시스템에서 보통 짧게는 1개월, 길면 3개월 안에 좀 의미 있는 조정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반복되는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여겨서 보시되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오늘의 매매 신호 요걸 눌러도 되고 요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도 되는데 제가 오늘의 매매 신호를 누르면 요 화면에 많이들 들어오셨을 텐데 못 보던 메뉴가 하나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보유 신호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기존에는 요날 매수난 종목과 매도한 종목들 리스트만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매수 종목 나왔구나, 매도 종목 나왔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손절이 나거나 이럴 때 간혹 나오고 아니면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매도 나오는 거는 꽤 오랫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매수 매도 종목만 보면 이 시스템에서 수익률이 안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대부분의 수익은 보유 종목에서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관심 종목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전혀 이제 그러니까 찾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차라리 리스트를 쫙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몇 개 종목이 전체 미국 5,500개 중에서 현재 보유 신호로 나와 있는지 요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마켓 스코어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 1,389개의 보유 신호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보유 신호의 종목의 수익률, 현재 요 단일 매매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FTA 에이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지금 357%가 올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 얘는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니까 이 매도 신호에 안 잡히니까 수익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도가 나중에 나와야지 잡히니까 요 매도 신호 오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매도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매도가 몰라갖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요게 성과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성과가 되게 중요한 이제 성과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저희가 한 페이지에 거의 모바일에서 보셔도 속도감이 빠르게끔 뒷단에 저희가 처리를 해놔서 한 100개씩 이렇게 페이징해서 쭉쭉쭉쭉 보실 수 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클릭하면 1300까지 다 보실 수 있고, 그것도 리스트를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종목 한번 눌러보면, FT 에이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누르면, 이 종목이 2023년도 10월 달에 이제 나온 거죠. 2023년 10월 달에 36달러일 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이 165달러인데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신호를 그냥 잡고 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57%인데 얘가 보면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매우 고평가죠. 매우 비싼 상태지만 밸류에이션에도 보면 과거에는 1년 전에 보면 적정가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매수 신호에 잡혀 있었겠죠. 2023년도 10월에.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서 고평가가 됐지만 고평가가 돼도 저희는 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네.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홀딩하고 쭉 가기 때문에 얘는 그 수급 추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한 번도 안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우 고평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고 이 상태는 매우 고평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급 추세가 깨지면 바로 아마 이익 실현하자고 아마 매도 신호가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신규로 사거나 이런 건 당연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이런 어떤 매매 신호 자체가 비싸더라도 예,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옆에 있는 주가는 이제 전날 이제 주가 등락률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여기 있는 신호는 누적 수익률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매수 신호가 나오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딱 단일 매매 신호와 관련된 보유 수익률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보면 되게 많이 텍사스 퍼시픽랜드 트러스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이 되게 젊었을 때 투자했던 네, 음, 종목이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아마 종목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그러네요. 소파이 같은 경우에 또 되게 많이 올랐는데 예. 2배 가까이 올랐죠. 지금 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발굴이 돼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 매수 신호 나왔을 때는 얘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신호가 조금 길게 가고 점수가 높고 오래 갈수록 누적 수익률도 점점 높아진다는 거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잘 아실 수 있어서 요 부분을 보유 신호를 좀 한번 잘 확인하시면 보유 종목들을 확인하시는데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네. 가지 생각났던 부분이 네.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그 투자자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네, 이제 그 맞습니다. 시스템을 쓰면서 가장 많은 좀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킹 알파를 가장 많이 쓴 유저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시킹 알파는 이 5가지 평가 항목 중에 하나라도 F 학점이나 D 마이너스를 받으면 이제 보류로 바뀝니다. 매수 있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고 항상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짜다 보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시킹 알파로 보면은 대부분 다 보유인 거예요. 매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제가 모멘텀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초이스 스탁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그 전략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과매수되고 어떻게 보면 고평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이걸 계속 지켜주잖아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추세가 네네. 전환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네. 추구하는 모멘텀 투자랑 초이스 스탁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박자가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을 최근에 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 점을 그렇습니다. 초이스 스탁이 지금 다른 시스템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에 대한 철학들,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다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예. 사회에서 만드는 일반적인 것과 이제 차별점을 가지고 저희만의 시각을 좀 많이 녹여내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업데이트된 걸 말씀을 아, 또 드리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두 개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엔비디아를 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요 상태에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가 EPS 차트가 있는데, 요 주가 EPS 차트에서 어, 요걸 봐도 뭐가 달라졌지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뭐가 달라졌지 하시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요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세 개가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두 개였죠. 바로 어제까지는 점이 두 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음. 요거는 제가 매일 이렇게 그려드렸을 네, 거예요.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안 그려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가 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기쁘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이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요런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EPS 성장률이 요렇게 미래께 요렇게 미래값이거든요. 점으로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그러면 이제 둔화됐죠. 이 주가가 예전처럼 이런 로켓처럼 가는 속도는 기대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 음. 그거보다는 좀 낮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맞다.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어떤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요 내년 내후년도의 성장률이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높아지는 쪽으로 가느냐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요게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낮은 쪽으로 가면 주가의 조정들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는 요런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 수치적으로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막대기가 세 개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 원래는 저희가 두 개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세 개로 표시해 드려서 여기 이제 수치값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제 2026년도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45%니까 아직까지는 뭐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얘가 45에서 44, 43 떨어지는지 46, 47 올라가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 보면 이제 18%니까 조금 이제 성장률이 조금 많이 이제 떨어지는, 낮아지는 이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 EPS도 보면 2025년도에는 1월까지는 130%, 그 다음 연도에는 42%, 그 다음 연도에는 16.9%니까 마지막 연도에는 이제 일반적인 약간 중간 성장주 정도로 옛날에 초고성장주에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이런 형태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판단하고 파악하시면 나중에 이런 이제 이 지수이동 평균선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꺾이거나 그럴 때 같이 좀 판단해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예. 종목만 또 이제 고객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니까, 예. 예. 테슬라를 보면 이제 테슬라는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차트 주가 EPS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예상치가 이렇게 많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주가 자체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주가 EPS 차트가 되게 중요하고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EPS의 방향, 위냐 아래냐, 그다음에 EPS의 방향의 속도, 그 속도가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가 상승률하고 같이 움직이는 함수기 때문에 EPS의 방향과 올라가는 속도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 선행지표로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 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3년 동안 이런 음.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사실은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동안 이렇게 멈춰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뭐 물론 이게 이제 트럼프 효과도 약간 트럼프가 이제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가 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의 증가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요 부분들을 요런 이제 차트를 통해서 뭐 요런 포인트나 뭐 요런 포인트들에서 좀 더 보완해서 보시면 좀 이런 이제 장기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고, 밑에 이제 실적에서도 보시듯이 매출액이 내년도에 16%, 18%, 2년 동안. 그 다음에 EPS는 42%, 그 다음 연도에 음. 28%니까 성장성이 좀 회복이 됐다,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를 보고 평가하고 이런 형태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의 저평가에서 매우 저평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보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접 갖고 있는 종목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좀 많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달이란 짧은 시간에 커다란 발전을 세 개나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 존경심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향상한다면 나중에 초이스탁의 잠재력이 어딜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지금으로서는 한 가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어닝의 전망치 수정하는 추세 있잖아요. 이것도 네. 조만간 반영을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더 향상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아, 듭니다.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예고가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골든 크로스 종목들만 보실 수 있도록,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지수 이동 평균에서 20일에서 60일을 뚫은 애들만 쫙, 네, 리스트를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럼요. 그거 지금, 네, 디자인 들어가서, 네. 다음에는 아마 업데이트 소식을 많이 말씀드린다면, 골든 크로스 종목을 보는 업데이트가 아마 먼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초이스 스탁의 그 발전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두 개의 시스템, 지금 퀀트라는 수치적 분석을 이용하는 두 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어떤 시스템이 조금 더 우리 투자자한테 적절한 추천 주식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지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달 동안 총 네개씩 주식이 추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어땠는지 잠깐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 이제 초이스탁과 시케잉 알파의 이제 퀀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뭐, 사실 저랑 미준 대표님의 추천주라기보다는 시스템에서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수익률이 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또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각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철학에 맞는 시스템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시스템이 저는 저희가 이기든 시킹 알파가 이기든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어느 시점에 더 잘 맞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테마를 잘 타거나 그 알고리즘이 잘 맞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맞는 쪽에 어떤 환경이 왔으면 저희 시스템이 뭐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을 거고 반대로 시킹 알파의 알고리즘이 잘 맞는 시장이 왔을 때는 또 시킹 알파가 되게 잘 맞는 아마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음, 수익률 자체를 뭔가를 가지고 뭐 승패를 결정 뭐 이런 의미보다는 이 시스템은 어떤 종목들이 주로 좋은 걸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투자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익혀가시면 뭐 시킹 알파를 사용하시던 또 저희 조이스탁 시스템을 사용하시던 아마 고객들 분들한테는 꼭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추천한 종목들을 한번 현황을 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화면 보이시죠? 잘 네, 보입니다. 네. 화면은 이제 제가 저희 초이스탁에서 먼저 추천했던 네 종목을 그 시트에다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뭐 업데이트 되도록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이 시클리컬 종목에서 두 종목을 하기로 해서 저희는 이제 온홀딩스랑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저희가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는 저희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하고 ARM 홀딩스 이렇게 이제 두 종목 해서 총 네 종목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등락률이 결국은 이제 요 주가 대비해서 이제 어쨌든 추천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스템에서 소개해드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올랐는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요 월요일 날 주가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주말에 나가니까 예. 이제 만약 회원분들이 만약 본다고 하시면 월요일 날에 뭔가 주가를 기준으로 뭔가 등락률을 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 월요일 날 주가 중에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네 개를 평균한 가격입니다. 그럼 그 범위 안에서는 샀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샀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샀다고 예. 가정하자.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공식에 여기 나누기 4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게 바로 12고 치밀하십니다. 저종가 네, 나누기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으로 찍어놨다. 음, 그리고 현재가는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초이스탁 시스템에서는 이제 온홀딩스가 이제 16%로 이제 가장 높고, 그 음, 다음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6.1%,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ARM 홀딩스가 마이너스 4%. 음, 멜카도 리브레는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수익성이 좀 안 좋다 해서 급락했다가 다행히 반등했죠. 급반등해서 올라오면서 매출 성장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 대한 시장 평가들이 다행히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돼서 네 종목의 평균 그냥 평균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한 4.5% 정도 그렇게 음, 나타나고요. 요 부분은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투자자들도 요거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요 지표는 뭐냐면 현재 주가가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가격이 몇 퍼센트 정도 있냐. 그래서 음, 52주 최고가하고 지금 가격이 똑같으면 1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음, 뭐냐면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예, 이 주가의 강세를 나타내는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지표가 한 95%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주가가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0% 정도 넘어가면, 이거, 아까 그거는 매우 강세, 요 초강세고, 요건 90%만 넘어도, 아,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음,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80이나 70 정도로 떨어지면, 요 ARM 홀딩스 같은 게 70%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다. 음, 이렇게 이제 요 지표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저희 쪽에서는 현재 뭐 90% 넘어가는 게 3개, 이제 70%. 그래서 ARM 홀딩스는 좀 더, 조금은 더 이렇게 뭔가 반등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좀 변동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치킹 알파도 같이 제가 예, 이렇게 예, 부탁드립니다. 브리핑을, 예, 예. 네네, 이렇게 그래서 시킹 알파도 제가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첫 주에 이제 JD.com하고 이제 카니발을 추천해 주셨는데 단순히 수익률을 보면 카니발이 초이스하고 다 합쳐서도 가장 높은 네, 주가가 상당히 음, 많이 단기 급등한 24%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하나는 6%, 하나는 마이너스 6%니까 두 개가 음, 아마 비슷한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랑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시킹 알파 시스템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JD.co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워낙 많이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받으면서 좀 조정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요 네 개 종목의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은 한 2.26%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위스탁이나 시킹 알파나 둘 다 플러스는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 52주로 보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제 카니발하고 여기 마벨 테크놀로지가 한 95%에서 97%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음, TSMC 같은 경우에는 약세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냥 주춤하고 약간 있는. 횡보 네, 예,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JD.com은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 JD.com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이 횡보하다가 뚫고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네, 돌파를 한 종목을 두 개 샀었는데 하나는 급등하고 하나는 또 급락하는 거 보니까 역시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 주식을 선정하거나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JD.co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영향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대결을 또 펼쳐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매달 저희가 두 개 종목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에 쫓겨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좀 방송 시간도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요. 이번 달부터는 각 섹터에서 한 종목만 추천을 해서 어떤 종목을 지금 가장 두 가지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선정한 이유는 아마 미중 구독자분들은 많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AI 혁명의 변화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사실상 AI 수혜주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뭐 엔비디아가 대부분의 수익을 다 독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하드웨어 쪽이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 뭐 냉각 장치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렇게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 AI의 대부분의 수익을 챙겨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또 2026년까지 우리가 앞서서 투자 전략을 짜게 되면요. 조금씩은 이러한 혜택이 좀 다양한 방면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확장될 텐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추론 쪽이 아닐까. 이제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어떤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AI를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과연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김인중 대표님과 좋은 대화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먼저 초이스 스탁이 선정한 종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늘 저희는 똑같습니다. 발굴에 들어가서 발굴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발굴 맵을 누르고요. 이제 여기 투자 매력도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크놀로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한 종목만 고르라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저는 이제 정렬을 항상 전체로 놓고 성장성이 제일 높은 그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일단 찾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을 해서 보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더 트레이드 데스크, 듀오링그, 머니라이언, 뭐 VTX 이거 보시면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되게 많이 리스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요 풀트럭 얼라이언스도 되게 좋은 저기 회사인데 한번 좀 그러니까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 종목 말고도 이렇게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스스로 발굴해서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충분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고른 영역은 이제 인프라 쪽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인프라 쪽을 바꾸면 똑같이 여기서 시가총액은 전체고, 미래성장성은, 네. 이렇게 좀 정렬이 돼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미래성장성이 85점부터 쭉 내려와 있는데, 실제로 미국 기업들 저희 시스템에서 미래성장성이 85점 정도 나오면 거의 상위 그냥 한 1% 정도에 속하는 되게 초고성장주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85점을 맡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가 지금 현재 요 업종에서 85점이 여기까지 딱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모든 종목을 눌러보고 저희가 뭐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전체 나온 종목 중에서 종합 점수가 제일 높은 음. 얘를 찾자. 예. 그냥 그렇게 골랐습니다. 성장성이 제일 높고 네, 1등. 두 번째는 그래도 그중에 종합 점수가 제일 높은 걸로 찾자. 그래서 저는 오늘 종목은 비로컬이라는 종목을 음. 골랐고요. 이 기업도 되게 좋은 기업인데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프트 포 페이먼츠라는 회사도 결제 대행 회사인데 되게 좋은 회사인데 오늘은 음. 네, 비로컬이라는 회사를 네, 이런 형태로 선택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어떤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이제 디로콜을 클릭하면 이제 바로 이제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로콜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제 주가가 11달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이건 주가가 낮은 거지 싼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싸다 비싸다는 내가 무엇을 교환할 때 어떤 상대 가치하고 비교하는 거지. 요거는 그냥 주가가 낮은데 낮은 편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11달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부담이 없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음. 10,000원 미만 주식 없어요. 뭐 10달러 미만 주식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음. 그런 면에서는 좀 적합한 누가 봐도 크게 부담 없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네, 32억 달러, 32억 달러 정도 되니까 시총도 아주 큰 기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 정도 되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오르는데 요 주가의 이제 추세들을 보면 네, 여기가 네. 이렇게 이제 시스템에서는 요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었고, 다행히 이제 요때 이제 급등하면서 지금 요런 이제 추세들이 지금 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요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요걸 발굴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시스템은 이미 네, 8.6달러에 편입을 해서
현재 매수 신호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요게 보면 이제 뭐 신흥 시장을 위한 결제 플랫폼입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지금 금융업종이나 결제 관련된 회사 이런 애들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대부분의 음. 투자자들이 금융주가 뭐 가겠어 했는데 지금은 금융주가 반도체 업종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금융주의 강세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결제 대행사나 이런 데들도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신흥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루과이 쪽입니다. 우루과이, 브라질. 아, 그러니까 남미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로컬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아마 미국 주식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보통 뭐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뭐 남미의 페이팔로 불린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 700개 정도 기업에게 이런 간편 결제와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도대체 아니 그 글로벌 결제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페이팔도 있고 또 뭐 스트라이프도 있고 맞아요. 또 뭐 블록스퀘어라는 회사도 있는데 아니 그 회사들은 뭐 하고 이 남미에서 이 디로컬이라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남미 쪽은 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 회사들이 되게 복잡한 그 나라의 정책이나 시스템 때문에 많이들 진출을 못한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 디로컬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이 우루과이 시장을 먹고 브라질을 먹고 막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해서 제가 메르카도 리브레를 소개해드렸듯이 예. 얘는 약간 보면 남미의 페이팔 또는 뭐 남미의 어떤 결제 회사 이런 컨셉, 블록 이런 컨셉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요 창업했던 대표이사가 우루과이 출신입니다. 음. 그래서 요 분이 왜 창업을 했냐? 원래는 이제 결제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이런 이제 IT를 잘 아시는 CEO인데 자기 할머니가 이제 가면 이제 할머니가 야, 이거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계속 대신 해주셨던 거예요. 예.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부탁하니까 이걸 창업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어, 우루과이에서 그 우루과이 사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예. 복잡한 환경을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특화되어 있는 결제 솔루션을 핀테크 회사를 만들고 빠르게 좀 확장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은 뭐 큰 회사는 아닙니다. 아까 시총을 봐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남미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국가들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좀 재밌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진단 점수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미래 성장성이 85점으로 상당히 이제 높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뭐 재무 안정성, 수익성, 뭐 현금 창출력, 독점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미래 성장성하고 현금 창출, 재무 안정 요 세 가지가 초기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겹등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보입니다. 성장성이 높고 나중에 수익성이나 독점력은 약간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가면서 채워 넣는 이런 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초기 성장주를 찾을 때는 요 길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디로컬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약간 우량주로 이렇게 약간씩 좀 더 좀 수익성도 확보해 나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목 진단 점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재 뭐 모든 재무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 과거 데이터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상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다 체크해서 기업 분석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 진단 점수에서 높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재무 분석 이런 것들을 좀 건너뛰고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촘촘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차트 분석인데요. 차트는 저희가 요 화면도 저희가 지금 두 개로 지금 모아놨어요. 지수이동 평균선을 저희가 개발해서 붙여드리면서 주가 EPS 차트가 밑에 있었는데 지금 올려가지고 두 개 차트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위에 있는 지수이동 평균선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어떤 매매 신호나 이런 것들을 보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분석을 관련해 매매 신호를 보는 거고
음. 주가 EPS는 이 지수 이동 평균선도 말 그대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추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추세의 힘을 가지고 어떤 현재 주가를 판단하는 거고, 주가 EPS는 뭐냐면 주가하고 EPS를 그렸는데, EPS는 뭐냐면 이 기업의 미래 펀더멘탈의 변화를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묶어가지고 아예 위에다 하나를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술적 분석인 관점, 하나는 펀더멘탈 관점에서의 향후의 주가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디로컬이 주가가 이때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보면 이게 그죠? 여기 뭔가 지금 21선이 61선을 뚫고 왔고 이제 예. 61선이 이제 막 120선을 뚫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미지훈 대표님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시점들이 조금 있으면 60일마저 뚫으면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음. 그런 시점에서도 봐도 아 주가가 오랜 이제 조정을 거치고 좀 이제 상승 탄력이 붙어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가 EPS는 이제 미래의 주가 움직임이 결국 EPS의 방향 그리고 속도 그러니까 성장률 이 두 가지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PS가 얘도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예상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상치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얘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완전 바닥을 친 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가격에서 8달러에서만 보면 뭐 한 40%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에 비하면 지금 뭐 이분들에 비하면 지금 아직도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장기간 회복이 될 거냐, 요걸 판단하는 게 바로 이제 EPS의 전망치, 증가율, 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음. 보시면 2025년도, 그다음 2026년도 이렇게. 제가 요거 이제 안 그려도 되게끔 저희가 3년치를 확장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딱 지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럼 예. 이 주가가 이게 뭐 단기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회복됐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이 주가 EPS 차트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가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저희가 아직은 무료로 누구나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정말 프리미엄 고객들한테만 보여줬으면 하나 되게 서비스인데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 그래도 일단은 다 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유용성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데이터로 보면 되게 음.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적 컨센서스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볼 건데 앞에서 EPS도 봤지만 매출액이 이제 올해가 7억 5천만 달러로 16% 정도 이제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가 9억 4천만 달러로 24%, 그 다음에 11억 9천만 달러 26%니까 향후의 성장률도 한 25%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고성장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동안 EPS도 내고 있었거든요. 적자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34.7%.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35% 정도 성장하니까 그래도 꽤 많이 성장하는. 그동안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그러네요.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저희가 이 밸류에이션 차트를 눌러보면 정말 너무 많이 망가져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도 저평가였지만 그냥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 저평가인 음. 상태로 계속 있다가 최근에 오른 게 이제 적정가보다 약간 싼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EPS가 여기 시점은 저희가 지금 시점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2025년, 26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가 변화해서 성장하면 요 적정 주가도 향후에 올라가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좀 길게 놓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미래를 보는 적정 주가도 향후에 저희가 개발해서 약간 이제 EPS 미래치를 보시든지 그걸 이제 좀 개발해서 붙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데이트는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투자자한테 좀 편한 예. 또 좀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계속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 시점에서는 매매 신호에서도 이제 보이지만 요거하고 관계없이 아까 그 시스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요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오늘 이 조이스탁 시스템에서 고른 것은 네, 디로컬로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끔한 설명 그리고 좋은 종목 소개 감사드립니다. 어, 대표님 상장은 안 하세요? 초이스탁 네? 상장하면 네, 주식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비상장일 때 사시는 게 싸지니까요. 그러게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제가 다 뿌듯합니다. 저는 뿌듯할 입장도 아닌데. 아, 그래도 또 저희 이런 시스템을 좀 잘 알아봐 주시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게 그 안목이 또 되게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추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강추해왔던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 과연 시킹 알파는 어떠한 종목을 지금 우리한테 추천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킹 알파에서 추천하는 소프트웨어 종목 찾기 위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밑으로 가야 여기 이제 탑 스톡이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디폴트로 42개의 주식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가면 갈수록 좀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강추하는 종목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때문에 잘려나가는 종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점수 받는 종목이 여기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킹스톤 컴퍼니즈라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주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워솔루션 인터내셔널이 4.99, 두 종목이 지금 거의 만점에 가까운 퀀트 점수를 받으면서 추천이 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주식은 이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종목을 줄여야 되니까요. 어드밴스드 필터로 가서 섹터랑 인더스트리를 클릭하시고요. 돈 누르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안 바뀌었죠. 안 바뀐 이유는 우리가 이 필터링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이고요. 여기 에디트 필터로 가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섹터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섹터가 있는데, 수많은 게 아니죠. 11개의 섹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서브 섹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기술주로 가야겠죠. IT를 찾아서 가장 밑에 쪽에 있습니다. IT는. 쭉 내려가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아까 김민종 대표님 설정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인프라도 하나 클릭하고요. 인터넷 서비스 앤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있으니까 이것도 클릭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과연 몇 종목이 추천되는지 확인을 해 보면요. 딱 세 종목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나바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류에이션 쪽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절대 추천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인 종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투일리오가 가장 높은 점수 4.94 받으면서 1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오페라 리미티드, 세 번째는 링 센트럴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뭐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제가 개인적인 주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투일리오라는 종목을 오늘 좀 선정을 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일리오라는 종목은요, 아마 미존 구독자분들 중에 2020년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포트에 담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시대 끝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뭐 1년에 지금 63% 정도 올라가면서 회복이 됐잖아요. 투일이라는 종목은 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그렇지만 사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스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요. 사스라는 종목들이 나타난 이유는 클라우드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오피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요. 장비였거든요. 특히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돌려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 쪽은요. 컴퓨터, 그리고 서버,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실 창업의 기회가 굉장히 적었었죠. 근데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그 공간은 사실 우리가 일종의 구독료를 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클라우드가 있고, 뭐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있는데, 이런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아, 나는 얼마 정도 너의 그 컴퓨팅 파워를 쓸게. 그래서 그 돈을 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했고, 뭐 그 중에는 줌이라는 기업도 있는 거고요. 뭐 크게 성장한 기업에는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사스라는 기업들 중에서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른 겁니다. 아, 넷플릭스도 사스죠. 넷플릭스처럼 완전히 대기업이 돼버린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스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넷플릭스는 동영상을 우리한테 공유하면서 돈을 벌고, 뭐 줌 같은 경우는 비디오 콜을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CRM이라는 티커네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거고요. 투일리오라는 기업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기업들한테 받는 일종의 정크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카톡에도 좀 오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폰의 메시지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받는데, 이런 홍보성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로 투일리오예요. 그래서 메시지뿐만이 아니죠. 뭐 동영상도 오고, 전화도 가끔씩 받는데, 이런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 좀 없어졌죠. 이런 세일즈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역할이 어느 쪽으로 건너갔냐면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챗봇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의 웹사이트 들어가면 챗봇이 막 등장하면서 뭐 우리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찾자 이런 임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투일리오는 좀 혜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막 소비자랑 얘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업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레이팅을 한번 보시죠. 퀀트 레이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점 만점에 4.94를 받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5가지 팩터가 다 좋습니다. 밸류에이션은 B-, 성장세는 A-, 수익성이 B고요. 모멘텀이 A, 그리고 리비전은 어닝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 A-니까 지금 어닝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SA, 시킹 알파랑 연계되어 있는 자체적인 애널리스트가 주는 점수를 보시면 현재 3개월 동안 9명이 평가를 해줬고요. 9명 중에 6명은 매수 의견, 그리고 3명은 보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요, 3개월 동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줬는데요. 30명 중에 8명은 강력 매수, 7명은 매수, 그리고 홀드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아라 하는 애널리스트 3명이나 되는데요. 3명 중에 1명은 강력 매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죠. 이 정도면 중간 점수 3.63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각각의 어떠한 점수를 받고 있는지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김민중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성장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가장 먼저 성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에 비해서 성장세는 좀 그냥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매출이 5.77% 올라갔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7.55% 올라갈 거다. 그래서 매출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성장세가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다행히 에비타 성장률을 보시면 매출은 7.5% 올라가는 반면 에비타 수익이 50.5% 올라가니까 이 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다 NM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구나. 적자 기업이면 뭐 김인중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가? 요걸 확인해야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3년에서 5년이니까 앞으로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봤을 때 어닝이 매년 평균적으로 30%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니까 우리가 성장률하고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PEG가 있잖아요. 그럼 PE 레이시오가 30배 정도 되면 PEG가 1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PE 레이시오가 없겠죠. 왜냐하면 적자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수익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 보시면 50.94인데요. 과거 5년 평균도 50.14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생각보다는 발전이 없다. 지금 뭐 비즈니스 모델이 인공지능 때문에 완전히 바뀐 부분은 없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의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특별한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갑자기 확 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들어가서 보죠. 엔비디아를 클릭을 하고요. 우리가 프로피타빌리티 들어가서 가장 위쪽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 보시면요. 원래 엔비디아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이 64%였는데 갑자기 과거 1년 동안은 75%로 바뀌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총이익 마진이라는 거는 매출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반 비용을 총 비용을 뺀 건데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 기업이 체질적으로 뭐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갑자기 게임에 들어가는 GPU를 팔던 기업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GPU를 팔면서 이렇게 마진이 확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일리온은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은 없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넷인컴 마진이 마이너스 10%인데요. 과거 5년 평균은 마이너스 28%니까 이 기업은 조금씩 수익성이 개선은 되고 있구나. 적자폭을 줄이고 있구나.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기업이니까 현금 흐름은 좀 좋아야겠죠. 근데 여기 19.17%면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100만 원을 만들면 100만 원 중에 현금 흐름이 한 19만 원 정도는 내 호주머니에 떨어진다. 그 얘기는 조만간 뭐 운영 비용만 좀 줄이면 연구 개발비나 마케팅 이런 걸 줄이면 이게 플러스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기회는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잠깐 보시죠. 밸류에이션이 아까 P 레이쇼는 표시가 안 되겠죠. 적자니까. 대신에 논 갭으로 보면 28배, 28배인데 과거 5년 평균 보시면 766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요. 어닝으로 들어가셔서 이 어닝의 리비전을 클릭하시면요. 과거에 트윌리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나중에 김민중 대표님이 초이스 스탁에도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 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킹 알파의 최대 장점이 아직까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선은 2029년의 어닝 전망치고요. 그 밑에 있는 빨간색은 2028년, 그 밑에는 2027년. 그래서 연도별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망치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이죠. 2020년 중반만 해도 이 기업은 2029년이 되면 한 26달러 정도를 한 주가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26달러에서 쭉 떨어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6.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9년이면 굉장히 먼 미래니까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해도요. 뭐 예를 들어서 2026년을 봐도 마찬가지죠. 불과 2021년 2월 달에 나왔던 전망치에 따르면 이 기업이 한 2027년이 정도 되면 한 주당 13달러 39센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치가 지금 보시면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5.2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치가 쭉 떨어지면서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2025년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요. 과거 6개월 동안 20.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3개월 동안은 11.7% 상승했고요.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어닝 전망도 15.67% 6개월 동안 올라갔고 3개월 동안도 10.9%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드디어 바닥을 찍고 어닝 전망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토일리오 주가가 왜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반등을 시작했는지 눈치를 우리가 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추세가 강화된다면 결국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갔지만 더 상승할 여력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멘텀을 좀 봐야겠죠. 어드밴스 들어가서 여기 트레이딩 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테크니컬 클릭하고요. 모멘텀도 괜찮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지금은 3가지 지표만 매도를 주장하고요. 9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괜찮다. 하지만 RSI 지수가 지금 77.5니까 지금은 약간 과매수 됐다. 뭐 조정이 잠깐 올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이는데요. 5년을 좀 먼저 볼까? 5년, 1년을 먼저 봐야겠다. 1년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 주식은 돌파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71달러 정도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식은 횡보를 했잖아요. 거의 한 10개월 정도 횡보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갇혀 있다가 갑자기 돌파가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 급상승을 해버렸는데요. 그러면 이 차트를 딱 보고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리고 이 주식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한 80달러 정도 해서는 샀어야 되는 지금 102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냥 기회가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5년 차트를 보면 생각이 좀 바뀌어집니다. 이게 지금 5년 차트인데요. 어, 트윌리오가 항상 잘 나갈 때 450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450을 찍던 주가가 지금 100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엄청나게 상승을 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고평가 델사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바닥을 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횡보를 한다고 느낄 정도로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모멘텀 투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450 막 이렇게 찍었던 주가가 한 300까지 떨어졌을 때 과연 300 이하로 떨어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한번 모멘텀이 무너지면 이렇게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투일리어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인공지능 덕분에 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관심도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수혜주 하나로서 투일리오가 투자자들 관심을 조금씩 받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대표님 혹시 투일리오 지금 초이스 스탁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잠깐 확인 가능할까요? 네. 안 그래도 쳐서 좀 보고 있었는데, 슬쩍슬쩍. 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예. 저희 시스템에서. 보이시나요? 예, 예. 네네. 휠리오는 아직 매매 신호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음, 관망이고, 대신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이제 워낙 이렇게 밑에 저평가였다라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알 수 있고, 아까 이제 적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들이 약간 시킹 알파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뭐 예, PER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퀀트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찍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어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주가 이제 올라와서 적정가보다 살짝 낮은 요런 음, 단계로 지금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되게 싸다. 근데 저희 쪽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요 스마트 스코어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음, 점수가 조금은 더 나오면 아마 뒤늦게라도 아마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는 좀 빡빡한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 매수 신호는 안 나온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수익성이 0이라는 거는 이제 적자 기업이라는 건데 음, 역시 현금 창출력은 저희가 딱 그냥 찍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아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보지 않더라도 저희 시스템에서도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좋다 이런 걸 이제 요 음, 화면에서 바로 이제 찍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 예상 실적이 나오니까 요 어,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EPS가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 6.8, 내년에가 마이너스 0.12, 그 음, 다음 연도가 이제 0.5인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이너스 0.12가 주당 EPS 적자인데, 그러니까 아까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S보다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예, 아까 에비타 마진은 플러스가 나온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매출액 성장률로 보면 이렇게 7%씩이니까, 생각보다 성장률은 높지 않다. 이 맞네. 부분은 아까 이제 시킹 알파에서 봤던 거랑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EPS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좀 이제 계속 주가가 빠지다가, 이제, 예, 이게 빠지다가, 이제 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급등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 빠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해석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요 정도쯤에서가 뭔가 이렇게 좀 포인트가 그러네요. 나왔다. 예.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그때 사야 됐었는데, 그죠? 이번에 아까 언급 안 하셨는데 지수 이동 평균선도 빨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회 통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깔끔한 설명 그리고 준비 잘 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다음 녹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초등학교가 이 다음 주인가요? 지금 기대감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연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들. 부담 좀 가지시고요. 네네. 예. 저는 그 진행자가 아니라 저도 이게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이 된 입장에서 너무 녹화가 기다려지고 있으니까요. 어, 좋은 내용으로 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잘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예, 미국 주식 초등학교 녹화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